살아가면서 우리는 몇 명의 진정한 고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늘 한 수 위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런 고수를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들의 깊은 통찰과 능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어느새 그들의 길을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고수들을 단순히 부러워하기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의 성공 비결과 지혜를 통해 어떻게 우리도 고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일입니다.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얻는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거나 때로는 큰 비용을 지불하며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순간 마음만 먹으면 큰 비용 없이도 고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를 가든 한 발 앞선 이들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당신도 곧 한 수 위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구를 치거나 바둑을 둘 때 아니면 고스톱을 할 때 주로 이기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는 편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합니다. 스스로를 승부사라는 정당화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자신만 이기고 상대방은 계속 진다면 과연 거기서 무슨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고수의 품격과 거리가 맙니다. 진정한 고수는 오히려 지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프로 바둑기사 조은현 구단은 제자인 이창호 구단에게 모든 타이틀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고수의 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다고 조은현 구단은 강조했죠. 감정은 그저 흘러가는 덧없는 것이며 그 어떤 감정도 스스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에게는 군대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의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반면지는 군대는 싸운 후에야 승리의 방법을 찾으려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많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고수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상황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기는 싸움의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수많은 것을 배려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실망할 일도 욕심낼 일도 없겠지만 흔히들 자신이 베푼 만큼의 보답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취업을 도와주었는데 감사 인사가 없을 때 또는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줘. 그 사람이 큰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답이 없을 때 서운함과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베푸는 것은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선물을 할 때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상대방도 부 없이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주고 바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들은 선의를 베풀면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던 그것을 존중하며 그로 인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대를 갖고 무언가를 주는 것은 스스로를 실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불필요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상대방에게 베풀고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또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의 결핍을 타인으로부터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길 기대하지만 그것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결핍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며 채워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순간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지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냥꾼이 그물에 걸린 매를 살려주었는데 며칠 후 사냥꾼이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매가 사냥꾼의 모자를 물고가 절벽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일화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보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의로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되는 길은 베푸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도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첫 번 단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심리 상담사가 상담실에서 한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이 시작되자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상담이 더 이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감정을 속에 묻어두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담색에 주말에 등산을 가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주말 아침 그들은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산을 오르는 내내 남편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 주기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남편은 말없이 떠났고 그 다음날 상담색에 감사의 문자와 함께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상담색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이후 회사와 와즈 가정에서 점차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들어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상담사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경청은 남편의 자존감을 회복시켰습니다. 경청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다시금 깨해주는 사례였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경청이 말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경청을 통해 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존중받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청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경청 후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치유된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경청과 공감은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절대적 수단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주변의 환경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십니다네. 번째 화내거나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화를 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내 안에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대부분 상황이 더 화됩니다. 이는 불을 불로 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화는 화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로 부를 거야 하듯이 화한 사람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화내는 사람은 옳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옳다고 확신하며 말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적인 공감 외에는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대부분 틀렸다고 느껴져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박은 상대방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원칙이 % 동의하기입니다. %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 맞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당신은 요즘 계속 나를 무시해라고 화를 낸다면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반박하는 대신 그렇지, 요즘 내가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마음이 풀리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하며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고수는 화내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의 화를 받아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침을 삼키고 아, 그래, 그랬구나라는 한마디로 상대의 말을 받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보다 잘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높은 수준의 감정 관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5번째, 은근한 미소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살피며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은 진정한 고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정신을 발하며 웃는 얼굴과 재미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은근한 미소는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미소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주목하게 만들며 아울러서 대화의 주도권을 부드럽게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은근한 미소는 강자의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에 당신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면서도 자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소는 단순한 표정 변화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미묘하게 드러내는 절대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웃음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고수는 은근한 미소로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이 미소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는 은근한 미소를 잊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한 수 위의 위치에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수 위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니 여러분도 진정한 고수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승리를 고집하지 않는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통제하며 승리를 위한 조건을 미리 준비합니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법을 알기에 더 넓은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냉철한 태도와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은 고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기대하지 않고 베푼다.
고수는 인간관계에서 베풀매 대해 보듯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 없이 베푸는 행동은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 없이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나눔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고수의 비결은 단순히 기술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며 이를 통해 더욱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를 삶에 적용하여 한 수 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실망할 일이 없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경청하고 공감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은 고수의 필수 덕목입니다. 경청과 공감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상대방의 내면에 깊이 다가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넷째, 화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고수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압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감정을 되받아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1%의 진실에 공감하며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감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의 분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진정한 고수의 내공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은근한 미소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고수는 은근한 미소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주도합니다. 이 미소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황에 맞는 미소는 고수의 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5가지 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고수가 되는 길을 밝혀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작은 승리를 넘어서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당신도 어느새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내면의 고유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큰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동안 진심으로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